전 서울대 나온 덕 보는 게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려면 일하고 있는 컨설턴트들의 아는 지인이어야 돼요. 학연이 있구나. 학연이에요. 근데 그게 꼭 부자로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쉽게 학벌이 좋은 거랑 소득이 높은 거의 상관관계는 꽤 유의미하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부자가 되는 거랑의 상관관계를 물어보면 여기 계시구나. 아,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야. 뭐예요, 대표님? 쌍둥이 대표님이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두 분이 항상 다니시는 거 세트인 거 아니셨나요? 맞는데 오늘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네, 이걸로 대체를 좀. 저게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제가 형이요. 아, 너무 반가워요, 대표님. 아, 네, 반갑습니다. 잘 뵙습니다, 잘 뵙습니다. 네. 아, 너무 배고파요. 빨리 좀 도와주세요. 이 시그니처 메뉴 한번 보시면 돼지고기를 후라이드 튀김으로 해서 안에 이제 토움바 소스하고 각종 야채들, 떡 같이 드실 수 있는 시그니처 아, 메뉴. 이거- 떡볶이, 라볶이가 저희 네. 또 시그니처 메뉴긴 합니다. 계속 몇 장 많이 뿌려지고 있죠. 제 이름 얘기하고 연락 오면은 할인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잘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잘 추천 안 하거든요. 궁금한 게 이게 뭐예요, 이거? 커플이 이렇게 왔어. 근데 이 찬을 먹으면 그리고 하나를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드셔도 되고 네. 다음에 와서 드실 수도 있게 쿠폰으로 남은 오. 거는 보관을 해드립니다. 이게 매출이 많이 올라가겠구나, 이런 챌린지가. 네, 이제 일반적인 맥주집보다 매출의 볼륨이 좀 큽니다. 그니까. 네, 이 챌린지를 도전하면 평균 테이블 객단가가 좀 많이 상승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매출이 올라가니까 네. 수익률도 좋아지겠구나. 도전! 네. 도전할게요. 네,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와, 여름은 여름이다. 짠. 완전 고마워요. 아, 아닙니다. 아. 또 잔이 이렇게 차가운 걸 좋아하는데. 높은 편이긴 하지만은 진짜 막 천재 소리 들을 정도의 이유와 목적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박이 나피디 실화야? 고등학교 때 과외 하나 안 받고 서울대 간 거 맞아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그 기숙사 학교를 진학을 했거든요. 기숙사에서 애초에 평일 주말 다 자습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나가서 사교육 받고 하는 친구들도 있긴 했었는데 네. 제 생각에는 그냥 굳이 뭐 밖에 나가서 괜히 돈 써서 사교육 받지 않아도 혼자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야. 했었습니다. 너무 부러운데 진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둘이 그럼 계속 정규 1등을 했던 거예요, 서로? 업체지시야? 사실 공부를 잘 한다고 깨닫게 됐던 거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이긴 했었고요. IQ 몇 나왔어요? 저희가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공식 검사 받아본 적이 있는데 막 엄청 높은 건 아니고 127인가? 뭐 그 정도가 나왔어요. 별로 높은 건 아니네? 네, 진짜 막 천재만큼 높은 건 아니고. 대표님이 보기에는 공부를 잘해. 근데 그게 꼭 부자로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부를 잘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학벌이 좋은 거랑 소득이 높은 거의 상관관계는 꽤 유의미하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부자가 되는 거랑의 상관관계를 물어보면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단순 소득에 비례하는 거랑은 많이 좀 달라지는 아니, 것 아니다. 같아요. 네, 왜냐면 전 제 주변에 이제 학벌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제가 뭐 군대도 나왔고 뭐 초등학교 친구들이랑 보면 학벌이 좋지 않은 친구들도 주변에 있으니까 비교를 좀 해보자면 분명히 지금 이 나이대에 이 정도 연봉 받는 직업을 일반 사람들이 쉽게 가질 수 있을까? 하면 아닌 것 같아요. 아. 제가 지금 나이가 지금 92년생이거든요, 제가. 네네네. 그래서 옛날 나이로 34시고 만 나이로 32살인데 지금 제 나이에 연봉 2억 이상 받는 친구들이 여럿 있어요. 취직해가지고 전문직 의사 변호사 말고도 금융 쪽에 있는 친구들부터 해가지고 컨설팅. 근데 이런 직업을 일반 사람들이 가지긴 어렵잖아요. 그 친구들뿐만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소득이 높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분명히 학벌과 소득의 상관관계는 전 있다고 보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라는 거는 요새는 10억, 20억 있다고 부자라고 소리 못 듣잖아요. 과연 그럼 연봉 2억 이렇게 받는다고 부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물론 부자가 될 가능성이 좀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부자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그 돈을 또 불려서 아니면 자기가 뭔가 사업을 해서 정말 부자가 되는 그래요. 영역은 또 좀 다른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학벌 좋다고 부자 되고 학벌 안 좋다고 부자 못 되고 라고 얘기는 절대 할 수 절대 못 할 없을, 수- 네, 절대 절대 할 수 못하죠.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중졸이에요. 네. 스펙도 안 되고 늘 사람들 스토리를 얘기해주거든요. 그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피나는 인고의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마시고 한 잔 더 마셔도 돼요? 좋아요. 네. 서울대에 나오면 확실히 뽕 있어요? 어때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진짜 제일 싫어했던 게 뭐였냐면 20살 때 저희 네. 서울대 가고 나서 부모님이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아.
아니 해도 되죠, 돼. 마트를 갔어요. 마트 가가지고 물건 사고 있는데 이거 재밌다. 아 우리 아들 서울대 이런 얘기를 너무 부끄럽고 아. 싫은 거예요 진짜. 아, 그랬겠다. 네 어린 나이에 사실 서울대가 뭐라고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게 너무 싫었고 저는 서울대라는 걸 그래서 내세우는 걸 안 좋아해요 솔직히. 지금 물론 서울대 타이틀 달고 하고 있지만 근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서울대 나온 덕 보는 게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분야를 가고 있진 않지만 제가 이래서 학벌이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느꼈던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뭐예요, 그거 얘기해줘.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된 얘기는 아니긴 한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학벌이 좋은 거는 기회에 그냥 문이 넓은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 세상에 뭐 직업이 뭐 한 수십만 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그게 학벌이 필요한 직업일 수도 있어요. 그래, 맞아. 네. 근데 그 대표적인 게 금융 쪽 전문직들이거든요. 뭐 저는 경영 전공을 했으니까 경영학과 출신들이 많이 가는 전문 분야 중에 그 전략 컨설팅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유명한 컨설팅 회사를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알아볼 거잖아요. 알아보니까 그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그런 컨설팅 회사에 인턴을 했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인턴을 했던 사람들만 거의 뽑아요. 근데 이 인턴을 그럼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인턴을 하려면 그냥 공채 지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회사에 있는 실제 일하고 있는 컨설턴트들의 아는 지인이어야 돼요. 학연이 있구나. 학연이에요. 그러니까 이 컨설턴트 뭐냐면 대학교에 컨설팅 학회라는 게 있거든요. 서울대학교 전략 컨설팅 학회 이런 게 있어요. 그 학회를 들어간 선배들이 거기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인턴 뽑아야 되는데 검증된 사람 뽑고 싶잖아요. 그쵸, 그냥 그쵸. 공채에서 모르는 사람 지원 다 들어왔는데 근데 그 학회 애들은 서울대 출신의 애초에 학회 자체가 실제로 컨설팅 회사에서 가는 걸 약간 모의로 실제로 트레이닝을 하는 곳이거든요. 1년 동안 트레이닝 받은 애들이 있어요. 얘네를 인턴 시키고 싶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인턴들은 대부분 이런 학회 출신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럼 그 학회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이 학교에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런 3대 컨설팅 펌이라고 부르는 곳들 중에 대부분 스카이 출신이거나 아니면 외국 이제 명문대 출신이거나 거의 대부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제가 아는 건 이 분야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정 전문직 분야에서는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김앤장은 뭐 서울대 출신이 뭐 90%나 이런 것도 저희가 통계를 본 적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회가 돌아가 있다는 걸 보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무조건 학벌이 좋아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학벌이 좋아야만 할 수 있는 분야들도 꽤 많이 있다라는 거는 자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이게 결국 자산도 되는구나.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일정 부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학벌은 그 나를 증명하기 위한 노력을 덜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세상이라는 게 결국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그런 과정의 연속이라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고객한테 상품을 파는 것도 그렇고 내가 어디 기업에 취직하는 것도 그렇고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가치라는 게 꼭 학벌이랑만 1대1은 아니니까 학벌이 좋지 않아도 가치가 높을 수 있고 학벌이 좋아도 가치가 낮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은 그걸 겪어보기 전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맞아. 이거를 통해서 그냥 짐작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서울대 나왔으면 그래 똑똑하고 성실하겠지 라고 그냥 어느 정도의 가능성으로 추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똑똑하고 성실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뭔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되게 저는 그래서 공부하는 애들한테 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되게 아이러니하게 서울대 나오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서울대 나오면 더 많이 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줘요. 오히려? 아까 전에 똑같은 이유로 저는 대학교 가가지고 준비 열심히 안 했거든요. 스펙 준비 정말 대학교 가가지고도 막 토익 점수 따고 막 뭐 자격증 따고 이런 거 정말 열심히 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오히려 정말 명문대는 잘 그렇게 안 해요. 오히려 학교의 뭐 급이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성적 기준 서열은 있잖아요. 네, 지방대라. 그랬을 때 오히려 그런 성적 기준으로 오히려 더 낮을수록 학생들이 대학교 가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시간을 훨씬 많이 써요. 오히려. 나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기 위한 다른 수단이 필요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대학 졸업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를 좀 증명하기 위한 노력을 덜 하게 만들어주는 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명하셨으면 좋겠어요. 학벌이라는 거 너무 그냥 극단적으로 학벌 아무짝에 쓸모없어라고 생각하는 것도 전 현명하지 않다 생각하고요. 학벌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현명하지 않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 학벌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 그냥 알면 돼요. 그냥 그걸 알고 내가 그걸 위해서 만약에 뭐 내가 난 그게 필요할 것 같거나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도전해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니까 그거 하다가 안 됐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인생 뭐 실패했다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전 그걸 정확하게 그 선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난 너무 궁금해.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제 어리니까 지금 제주도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내가 볼 때 공부 아닌 것 같아. 엄마는 공부시키려 해갖고 나는 나도 학교 안 나오고 잘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 대치동에 계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공부를 그 시키는 이유와 목적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한다고 누구나 다 서울대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애초에 정원이 있으니까 일단 그런 게 있어요.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첫 번째로
대로는 나중에 이제 그 먹고 사는 문제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 거잖아요. 나중에 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지고 뭐 직업 가지고 하면 당연히 뭐 안정적으로 잘 살 수 있을 거다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사실 그것만 있다고 보지 않아요. 교육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관점으로만 생각하면 사실 공부 어정쩡하게 하면 그거 시간 괜히 시간 돈 쓸 바에 네. 차라리 다른 장이 나을 수도 있잖아요. 아. 네. 근데 저는 어떤 거를 좀 보냐면 뭘 봐요? 애들이 공부로서 실제로 좋은 대학을 가고 안 가고랑 별개로 네. 저는 어렸을 때 길러야 될 소양이 있다고 봐요. 아.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성실성, 네. 인내심, 그런 노력하는 자세, 자기가 본인 노력해서 뭔가 결과를 얻어내야 된다라는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뭔가 좀 훈련을 통해서 길러지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와, 소름 돋았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근데 네. 어렸을 때 사실 공부가 아닌 거에서 그거를 기르는 경우가 예체능이나 이런 거를 자기가 정말 전념해서 그거를 나가려고 하는 학생들 제외하고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 제가 뭐 어떤 케이스 정말 많이 보냐면 부모님들 중에 요새 좀 젊은 부모님들은 본인들이 그 학창시절에 억눌려서 공부하면서 살았던 거에 대한 안 좋은 네. 기억이 있어서 아, 우리 애는 그냥 좀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키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 꽤 계세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하고 싶은 거가 명확하게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정말 진지하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밀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요새 어린 애들 중에 그걸 명확하게 갖고 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없죠. 없는 애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공부도 시키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라 네. 하면 대부분의 애들이 어떻게 되냐? 그냥 하루 종일 게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이러냐면 쾌락을 쫓고 뭔가 내가 참고 고생하는 거는 힘들어하는 그런 성향의 아이들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런 친구들 실제 부모님 두 분 다 똑똑해요. 서울대 나오고 의사 출신의 이런 부모님인데 애를 그냥 편하게 키운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라. 근데 애가 머리는 좋은데 근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냥 게임만 한 거예요. 근데 게임만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아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늦게 학생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왜냐면 이렇게 커서 나중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뒤늦게 깨닫고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이미 몸에 그 게으른 습성이 너무 강하게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뭔가를 하려고 해도 이미 그 머리랑 나의 몸이랑 따로 노는 거죠. 따로 노는 거. 그래서 저는 공부를 시킨다는 거는 이게 꼭 공부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부든 무엇이든지 간에 어렸을 때 그 성실함을 기를 수 있는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걸 이루려면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자세 네 그런 걸 실제로 해보면서 얻었던 성취감 공부가 아니라 뭐 운동일 수도 있어요. 예체능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험을 저는 어렸을 때 많이 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마땅한 게 없기 때문에 학창시절에 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중요한데? 나 벌써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었어. 이게 문제구나. 저는 부모님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어떤 있는데 얘기요? 결국에 공부시키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해서 그쵸. 시키는 거잖아요. 맞아. 목표는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드려요. 궁극적인 목표는 이 아이가 더 나중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실제 결과물도 있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의 목적이라는 게 결과만 있는 게 아니라는 네. 거잖아요. 그럼 이걸 명확하게 하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해보자. 하지만 결과가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실패한 거 아니야. 전 이런 거를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부모를 안 네. 시켜줘. 결과가 안 좋아도 그냥 상관없으니까 대충 이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돼. 근데 결과가 안 좋다고 우리가 이걸 불행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라고 해야지 뭐가 되냐면 실제로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지 더 집중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결과에 대한 부담감을 너무 많이 가지면 오히려 집중을 못한다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아, 근데 결과에 대해서 너무 큰 부담감을 가지게 되면 네. 아이들 인생이 일단 불행해지잖아요. 학창시절 되게 길잖아요. 10년 이상 되잖아요.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겪었던 아이들의 그런 정서라던가 그런 삶에 대한 태도, 행복감, 삶에 대한 만족이 좋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주객이 전도된 안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너무 재밌는데? 엄마의 그 부모의 욕심을 그게 치다른 게 수지 씨였잖아요. 근데 너무 재밌게 제이미! 제이미! 이런 말씀 드리면 대치동 계신 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비슷한 분들 되게 많이 뵀어요. 되게 비슷하죠. 현실을 잘 살렸다 이렇게 생각을 나도. 했고요. 예, 일단은 되게 잘 살린 게 뭐냐면 첫 번째 대부분 생각보다 전 대치동 오기 전에 부모님들 되게 막 인성이 별로 안 좋으실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네. 대치동은 뭔가 무서운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부모님들 그래, 애들 막 맞아. 혼내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럴 것 같은 이미지가 맞아, 있었는데 맞아. 생각보다 다 되게 젠틀하세요. 나이스 하세요. 근데 그 말투가 이제 약간 되게 그 교양이 있으신 그런 말투들이 있으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되게 진짜 닮았다 생각을 했고 여기 나쁜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되게 네. 비슷한 게 많죠. 요새 되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게 4세고시, 7세고시 이런 말 아세요? 제가 이것에서 일방적으로 저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모든 일이 다 그런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맞아요. 좋은 면이 있고 거기 뒤에 있는 어두운 편하게 면이 있고 이렇다고 얘기해주세요. 생각하는데 일단 4세고시, 7세고시가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어떤 건지 얘기를 드리면 대치동에 가보면 학년대별로 그 분야에서 그 탑
탑티어인 학원들이 있어요. 뭐 수학 학원, 영어 학원.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중학생들이 가는 학원, 초등학생들 고학년이 가는 학원, 뭐 초등 저학년, 그다음에 그 아래 유치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초등학교 수학 학원 중에서 네. 뭐 황땡 수학 학원이라고 있어요. 그 학원이 진짜 줄 서서 가고 싶어도 못 가. 거기를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시험을 볼 수 있는데 네. 거기에 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학원들이 그 전에 있는 거예요. 수학은 그래도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근데 이거의 끝판왕은 영어거든요. 뭐예요? 왜냐면 영어는 조기 교육이 좀 더 가능하잖아요. 예, 근데 영어 네. 같은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들이 다니는 되게 유명한 학원들이 있어요. 고등학교들 중에 유명한 거 서울대 뭐 합격자 수 막 이런 걸로 고등학교 서열 매기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그 학원 합격자 수로 영어 유치원 순위가 매겨져요. 그러면 그 영어 유치원 순위가 매겨졌죠. 근데 그 영어 유치원을 가기 위한 시험이 또 있는 거예요. 오메오메 어찌 그게 사세고시인 거예요. 너 충격적이네. 그래서 그 영어 유치원을 잘 보내는 2, 3세들이 또 다니는 학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 3세 때부터 그게 쭉 미치겠다. 코스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동네가 대치동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사람들은 안심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내가 지금 했던 결정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는 미래가 돼야지 알잖아요. 그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냐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걸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야. 되게 이게 웃긴 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유명한 학원들이 실제로 실적이 좋거든요. 근데 그 실적이 좋은 이유가 그 학원이 잘해서일 수도 있지만 네. 그냥 잘하는 애들이 많이 와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학원에 잘하는 애들이 많이 있고 실적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아이가 그게 아닌 다른 나만의 뭔가 길을 간다고 했을 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모님들의 사실 심리는 너무나도 이해가 돼요. 거기를 꼭 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아이는 안 될 거다라고 단정 짓는 거는 잘못됐다라고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돈을 쓸까? 왜 그렇게만 해야 되나? 대치동으로 이제 알았어요. 그 근원적인 거는 저 답은 결국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결국 그걸 돈이라도 쓰는구나. 나중에 썼는데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저거였어. 안 썼는데 안 되면 그러니까 저거 후회한다 그때 이거지. 썼으면 잘 그러니까, 됐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걸- 근데 그게 나한테 쓴 돈이면 내가 감수할 텐데 나의 자식에 대한 거니까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심리라고 봅니다.